안녕하십니까, 의인입니다. 저는 팀2에 현재 재직 중이고요. 네, 그리고 RTP CB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CBD가 이제 대포지션 증착의 애초인데, 그러니까 증착이라는 게 뭔지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CBD에 대한 설명, 그리고 CBD가 이제 어떤 이제 종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담당 설비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복잡한 공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팬 내에서 이제 장비들이 있는 개략적인 개발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가장 먼저 공부했었던 이제 리소, 그리고 이제 메테올로지, 그리고 저번에 이제 깎는 공중이었던 엣지까지 했었는데,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이제 CBD는 이 데포지션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작아 보이죠. 근데 이제 이 데포지션 공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설비 그 공정입니다. 대포 전체가 이제 전공정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이제 많게는 25%까지 비율을 차지를 하고요. 근데 그 중에 CBD가 이제 80%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데포지션, 증착이란 무엇이냐? 네, 웨이퍼 위에 얇은 방막을 입히는 과정. 근데 그러니까 방막을 입히는 과정인데, 그럼 이 방막이란 뭐예요? 웨이퍼 표면에 분자 또는 원자 단위 물질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매우 얇은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얇은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증착이란 이 아주 얇은 막을 웨이퍼 표면 위에 입히는 공정인데, 이 방막을 최대한 얇고 균일하게 하는 게 이제 반도체 품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 말씀들을 하실 때 뭐 소형화, 그리고 뭐 고집적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이제 타겟으로 할 때 이 막질의 이제 이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방막은 또 뭐냐? 이제 방막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절연막, 그리고 금속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연막은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금속막은 이제 금속은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전기들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데포지션은 이 방막을 입히는 공정인데, 그러니까 사실 데포지션 방식에는 이제 크게 이제 PVD, CVD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CVD고, PVD는 이제 저희 팀2에 이제 클레어가 담당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물리적 증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CVD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VD는 이 절연막, 금속막, 이 두 개의 막을 모두 증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방막은 절연막, 금속막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증착 중에 CVD는 이 두 개 다 증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절연막 종류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이제 절연막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를 하나하나 이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만큼 다양한 절연막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속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PVD를 통해서 하는데, 일정 부분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CVD로 하고 있고, 그 일정 부분 금속이 이제 TI, TIA, 그리고 텅스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V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CVD는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이제 반응기체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하여 기파에 증착을 한다. 그 종류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APCVD, LPCVD, PCVD, HDP, MCVD 이렇게 있는데, 이 뒷부분에서 좀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VD를 통해서 두 개 막질, 그러니까 방막 중에 절연막, 금속막 두 개 다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메이커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플라이드 메테리얼즈, 뭐 램, 텔, 코쿠사이, ASM, 테스, 뭐 그 외에 이제 원익 등 국내 이제 데포지션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제 램 여기가 가로치고 노블러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 노블러스라는 업체가 2011년에 이제 램사에 이제 인수합병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램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2011년 이전에 이제 제작이 된 장비들은 모두 다 노블러스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저한테 국산화율을 좀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메이커 자체들이 국산 메이커들이 꽤 많은데,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펠에서 그 국산화율이 얼마나 되냐, CBD 한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5%까지 지금 산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숫자인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굵기 때문에 이제 CBD 쪽으로 많이 개발을 시키고자 하죠. 장비 국산화를.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5에서 10% 정도 이제 PAIO 테크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주도적으로 이 국산화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산화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만큼 이제 우리 국산 설비리더 기술력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D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이 CBD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이상의 반응 기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절연막 중에 SiO2 가장 넓게 쓰이는 그 SiO2 형성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위에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이상의 기체를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 후 화학 반응을 일으켜 복막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SiO2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정을 진행하는 공간을 챔버라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챔버 공간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이상의 기체를 여기서는 이제 이 SiH4, 사일렌 가스, 그리고 O2를 주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를 가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주는데, 이 에너지가 열 혹은 플라즈마로 쓰게 되는데, 뭐 열만 단순히 쓰이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열 그리고 플라즈마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챔버 안에 이 두 가지 이상의 반응 기체, 여기서는 SiH4 그리고 O2를 넣습니다. 이 챔버들의 에너지를 계속 가하게 되면은 얘네가 분리가 됩니다. 이 SiH4 같은 경우는 SiHHH 이런 식으로, 그리고 O2는 뭐 OO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를 더 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고체 이제 SiO2 막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웨이퍼 표면 위에 이 SiO2는 남게 되고, 그럼 이제 H들은 남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 밖으로 내보내는 게 이제 펌프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파츠팀에서 주로 거래하시는 파츠 중에 이제 드라이 펌프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펌핑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합니다. 방막 같은 경우 워낙 다양하고, 이건 정말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거고, 이거 외에도 정말 뭐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CBD의 개념은 이렇게 이제 방막을 형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BD가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막을 이제 증착을 하는 건데, 이 방막을 어떻게 하면 더 얇게 그리고 밀도는 균일하게 하는 게 반도체 품질, 그러니까 소형화, 고집집착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CBD의 종류도 그렇게 이제 발전해 왔었는데요. 초창기 쓰이던 이제 CBD는 이제 APCBD,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진행을 하던 공정 설비입니다. 이 APCB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대기업에서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공 설비 자체가 필요 없다 보니까 비교적 간단하고, 근데 이제 그만큼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밀프리패스라고 이 기체 분자들의 이동할 수 있는 평행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일한 방막을 쉽지 않게 형성하기 쉽지 않아졌고, 그러니까 이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균일한 방막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저압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규율도가 올라간다. 왜? 이 분자가 밀프리패스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분자가 충돌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리를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생겨난 게 LPCBD입니다. 그래서 APCBD에서 LPCBD로 이동이 됐고, 근데 이 LPCBD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저압상에서 이제 반응이 진행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표면상에서 이제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 반응 속도를 이제 늘리려고 하면은 뭔가를 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하게 된 게 이제 열입니다. 열 에너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고온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이제 공정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 공정을 높은 온도에 진행하다 보니까 메탈층이 이제 웨이퍼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속막이 녹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낮게 되는데 녹는 점이 낮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온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금속막의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움직임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다른 에너지를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고안하게 된 게 이제 플라즈마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조금 줄이고 다른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이제 플라즈마 에너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열 에너지에 대신 함께 쓰이게 된 게 이제 플라즈마 에너지를 사용하게 됐고, 이제 그걸 이제 P12D로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P12D에서 P12D로 옮겨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P12D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저번 시간에 이제 폴이 플라즈마 방식 이제 CCP, ICP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P12D는 CCP 타입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플라즈마 농도가 비교적 낮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일돌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보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망을 입히는데 중요한 게 스택 커버리지인데, 이 스택 커버리지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이제 비율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비율이 일정하게 입혀져야지 보기 좋고 균일한 그런 방망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하게 되다 보면은 이 부분에 이제 오버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균일하게 방망이 입히고자 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요. 그럼 여기 이제 난 여기 다 채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비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안하게 된 게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그러니까 플라즈마 덴시티 자체를 높이게 되면 균일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증착뿐만 아니고 동시에 이제 에칭을 같이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PE에서 HDP까지, 그러니까 고밀도 플라즈마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가능한 작고 집적화되어 있는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가스 분자라는 표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자, 이제 더 작은 단위죠. 그러니까 이 원자를 하나하나 조절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타난 게 이제 원자층 AAD 공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AAD 공정이 지금 저희가 다들 얘기하시는 이제 좀 앞으로 미래 이제 CBD의 방향이고,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어서 좀 선택적인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AP에서 LP로 오고 PD로 오고 HDP로 오고 AD로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PE나 HDP나 AAD만 쓰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칩이라는 게 여러 분야 이제 아이템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좀 정말 이제 좋은 품질의 양막을 입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정말 이렇게 막아야만 되는 좀 단순한 이제 시스템의 구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LPCB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 쓰는 곳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까지도 제가 그저께 이제 APCBD 관련 문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각각 이제 그 공정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보시면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증착이라는 게 있는데, 종류에는 이제 PBD, CBD가 있다. 근데 PBD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스포터링이 이제 대표적인 친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제가 돌로 떨어뜨려가지고서 이거를 사과 떨어졌을 때 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제가 때려서 얘를 떨어뜨려서 방막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태까지 CBD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학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이제 물리적, 화학적으로 나뉘어가지고 PBD, CBD가 있다. CBD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는 AP, LP 보시면은 서머리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열로 이제 진행했다가 근데 이제 저기압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녹는 점 때문에 이제 녹는 금속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를 사용을 하게 돼서 P21.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해서 밀도 그러니까 플라즈마 밀도 높이 HP 발생이 되었고 거기서 더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더 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AD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ALCBD라고 제가 표현한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좀 전에 이제 AD가 매우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AD 속도를 높이고자 이제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CBD가 AD 소리가 생겼는데 이제 이걸 이제 ALCBD 혹은 이제 PAD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들 뭐 누군가 이제 뭐 꿈의 기술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